연산자.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계산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처리할 때, 자, 연산을 해야 됩니다. 자바에서 사용이 되는 그 이 연산자 종류가요. 예. 좀 많습니다. 뭐 다른 언어는 그럼 적으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다른 언어나 뭐 자바나 이 연산에 사용되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들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바 언어 하나 해놓으시면 다른 언어 공부하실 때 다 도움이 됩니다.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JSP 넘어갔을 때 웹 프로그래밍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HTML도 좀 다뤄야 되고 스타일 시트도 좀 다뤄야 되는데 동적으로 이제 어떤 화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 자바 시간에 설명 잘 들으시고 어느 정도 이해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쉽게 예, 짧은 시간에 마스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를 배우면 제대로 배우시면 나머지 또 다른 것들을 더 확장해 나가는데 되게 이제 좀 이제 편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가봐야 알겠죠, 그죠? 자, 일단 연산자, 예, 기본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런 우리가 압니다. 근데 컴퓨터에서는 예, 곱하기를 별표 쓰고요, 나누기는 슬래시 씁니다. 나머지 계산하는 요 퍼센트 기호가 있는데 예, 백분율이 아니라 예, 요 지금 퍼센트는 나머지 값을 구할 때 쓰는 연산자입니다. 피연산자, 연산자 예, 구분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연산을 당하는 쪽은 피연산자고요. 연산을 하는 쪽, 그건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 기호에 따라서 예,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더하기는 합해 주는 거고, 그죠? 빼기는 말 그대로 이제 빼기 해 주는 거고, 그죠? 이 피연산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단한연상, 이항연상, 삼한연상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피연산자로 올 수 있는 값들은 데이터 중에 뭐 리터럴이라든지 변수 이런 것들을 올 수 있고요. 뭐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리터럴이나 변수는 아니지만 수식이 올 수도 있어요. 괄호 안에. 그럼 그 수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값 자체는 리터럴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산자와 피연산자들을 섞어서 이제 연산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주어진 문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죠. 주어진 어떤 과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연산자와 피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식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산자 종류가 상당히 많죠. 자, 여기 보면 이게 다 연산자입니다. 연산자고 기호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연산자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산술, 부호, 문자열, 대입, 증감, 비교, 논리, 조건, 비트, 시프트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 피연산자가 이제 하나이냐, 두 개이냐, 그럼 세 개이냐 따라 가지고 단한연상 항이 이제 피연산자가 하나라는 뜻이고요. 또 이항연상 이렇게 나눠지고요. 삼한연산이라고 해서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조건 연산자라고 합니다. 조건 연산자로 하고 삼항연산으로 여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을 했을 때 결과가 숫자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문자열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불리한 값이 나오고, 비교 같은 경우에는 1과 뭐 10을 비교했을 때, 자 1이 크다, 1이 크지 않죠? 그러면 false. 뭐 1과 10을 비교했을 때 1이 10보다 작다, 작은 거 맞으니까 true. 이렇게 이제 true, false, 논리값, 그러니까 불리한 타입의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 논리값, true나 false라는 논리값을 가지고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들 이제 오전에 한번 들으셨고 한 번 더 이제 보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자바에서 플러스 빼기 이런 연산자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 증가시켜라, 감소시켜라.
변수가 가진 값을 증가시킬 때, 감소시킬 때 각각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논리 연산자 not and o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이해하시면 비트 연산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연산할 때 연산 순위가 같은 연산자들이 나열이 될 때 이게 앞에 있는 것도 먼저 이제 연산이 되지만 연산자에 따라서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해야 되는 게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혹은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방향이 연산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처럼 곱하기와 나눗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구하는 요 연산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같고 이거 연산하실 때는 이항 연산이기 때문에 피연산자 2개씩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별표, 자 요거는 이제 곱하기 연산자입니다. 곱하기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뒤에 2개 맞죠, 그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자, 이 2개의 값 100과 2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하고요. 결과값이 나오면 다시 자 나누기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결과값과 자 뒤에 3 두 가지 값이 맞습니다, 그죠? 또 이제 연산을 하고 또 이제 이 연산한 결과가 나오면 리터럴 형태로 나오겠죠. 그러면 또 모듈러라고 해서 나머지 연산입니다. 나머지 구하는 연산하고 앞에 결과값하고 뒤에 5와 앞에 결과값 두 가지죠. 이걸 이용해서 5로 나눈 그 결과에서 나머지 값을 출력해 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실행을 했고요. 대입 연산자가 A는 B는 C는 O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를 C에 넣어주고 다시 C의 값을 B에 대입을 해주고 B의 값을 다시 A에 대입해주고 결국에는 A도 오고 B도 오고 C도 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연산자, 보호 연산자,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연산이 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에 보면 제일 연산 순위가 높은 게 증감, 부호, 비트 요게 이제 부호 그 1은 0, 0을 1로 바꾸는 비트를 반전시키는 연산자입니다. 틸트. 논리라고 되는데 논리 연산자에서 사용되는 요 느낌표는 not을 의미합니다.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쪽인데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플러스 빼기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 그래서 연산의 방향과 우선순위에서는 일단은 이게 우리가 소스를 작성을 하고 실습을 하시면서 한 번씩 이제 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이 테이블하고 보셔서 소스를 보실 때 이런 연산자들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이제 혼합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떤 연산이 먼저가 되는지를 좀 헷갈리시면은 한번 여기 이제 표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높음과 낮음이 있는데 이렇게 딱 분류돼서 높음과 낮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높은 부분부터 해서 대입 같은 경우는 제일 나중에 이제 연산이 된다. 자, 우선순위가 제일 낮고 높고 그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한 연산자 항이 하나인 거는 부호, 다음에 증감. 그래서 부호를 바꿔줄 때 자, 변수명 앞에다가 더하기나 빼기 붙여서 실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에 반대값 취하고 싶다 하면 빼기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가 양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변수 앞에다가 빼기 붙여버리면 음수가 되고요. 변수가 음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변수명 앞에다가 또 빼기 붙여버리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단산 그 연산자 중에서 또 증감이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선순위가 제일 높죠, 사실은. 근데 변수명 앞에 있을 때는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 맞아요. 1 증가시키고 1 감소시키고. 근데 변수 뒤에 있을 때는 다른 연산자부터 먼저 처리한 후에 나중에 증감이나 이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지만 자, 이 기호를 변수명 뒤에 있었을 때는 우선순위가 제일 빠른 게 아니라 다른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제일 나중에 처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 연산자죠. not.
그러니까 펄스는 true로, true는 false로 반대로 이렇게 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뭐 부정의 부정. 그래서 이 not 기호를 두 번 쓰시면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겠죠. 뭐 그런 것처럼 예. 제자리로 올 수도 있습니다. not 기호를 두 개를 쓰면 예. 홀수 같은 경우에는 예, 반대 예, 어떤 값을 취하고요. 짝쓰면은 제자리로 오죠. 똑같은 값이 됩니다. 비트 반전 이 같은 경우에는 0은 1로 1은 0으로 자,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예. 이거 비슷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부정 연산자라고 논리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고요. 비트 연산할 때는 그냥 비트 반전 연산자라고 붙여놨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비슷한 하지만 뭐 하여튼 요건 이제 틸트를 씁니다. 비트 반전 같은 경우는 물결무늬. 자, 이항 연산자. 자, 그 연산자 기준에서 앞과 뒤에 각각의 항 와서요. 두 개의 항에 대해서 뭔가 계산이 이루어지는 예, 이항 연산자.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종류가 많고요. 자, 산술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항 연산이죠. 그래서 이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구할 때 쓰는 연산자다. 다음에 이제 문자열 같은 데는 문자열 연결 연산을 씁니다. 이것도 이제 주의하실 게 문자열 연결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한꺼번에 계산하지는 못해요. 이것도 이항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더하기가 두 개 있네요. 연산자가 두 개 있으면 앞에 있는 연산부터 먼저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뒤에 있는 비연산자하고 같이 또 연산을 합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같은 순서의 어떤 연산자가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숫자를 먼저 계산하고 인티저 타입의 3과 더블 타입의 3.0을 연산을 먼저 하고 6.0이라는 값이 나오면 JDK라는 이 문자열과 연산을 하는데, 이때는 산술 연산이 아니라 문자열 연결 연산으로 바뀌어서 앞에 있는 6.0이 문자열 6.0이 돼서 JDK와 결합이 되는 거죠. 연결이 돼서 이렇게 6.0 JDK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비교 연산자 크다 작다 뭐 다르다 같다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결과값은 불리한 값, 그러니까 true는 아니면 false 값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제어문 중에 조건문하고 방법문 이제 하실 때 이거 기호를 잘 쓰셔야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퀄 기호 두 개 넣으면 같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요. 같으냐,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이 같으냐 라고 물어봤을 때 같으면 컴퓨터가 true 참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다르냐 하면 다르면 참 그래 다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죠. 아니면 false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비교 연산자 결과값들은 다 true 아니면 false로 나온다. true 아니면 false 자, 요 두 가지 값이 불리언에서 쓰는 값인데 이 true, false 값 자체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and라든지 or라든지 exclusive or라든지 not이라는 자, 이 연산자 논리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and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조건이 다 참여해야지만 결과가 참이다 기억하시면 되고, or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그 연산자 앞뒤에 있는 값 중에서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exclusive or는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이 다르면 true, 동일하면 false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not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기 때문에 자, true 앞에 not이 붙으면 false가 되고요. false 앞에 not이 붙으면 true가 됩니다. false 앞에 not을 붙이면 true가 됩니다. 반대값을 취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트 연산은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는 0과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트 연산 같은 경우에는 정수, 이제 우리가 캐릭터는 빼고요. 그거는 이제 문자 쪽이니까 쇼트, 뭐 바이트, 쇼트, 인티저, 롱 타입. 자, 이렇게 정수를 표현하는 그런 이제 타입에 대해서 비트 연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수 타입인 플롯과 더블은 연산 불가능합니다. 그죠? 예. 자, 뭐 종류에 보면 논리 연산자가 있고 시프트 이동 연산자로 있는데 시프트 연산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동 연산자. 자리 이동 운영시킵니다. 비트. 예. 그래서 이제 비트 연산 같은 경우에는 비트 논리 연산자죠. 비트에 대한 논리 연산자. 예. 그래서 뭐 앰퍼센트, 파이프 기호, 윗극세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앰퍼센트 엔드 기호고요. 예, 엔드 연산자를 쓰고 파이프 기호, 오화 연산자. 윗극세 되어 있는 건 요거 익스클루시브 오화. 그래서 낫이라고 되는데 부정은요 틸트. 예. 그래서 반대로 이제 1은 0이고 0을 1로 이렇게 해주는데 논리 연산자에서 추론은 1이고요. 펄스는 0이다라고 보면 똑같죠 테이블이. 똑같은 결과입니다. 단 이제 그 비트 연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 이동 연산자에서 자리 이동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자 A라는 변수에 있는 숫자 값을요 2인수로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비트를 몇 비트 이동할 것인지 B에다가 넣어줘요.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왼쪽으로 꺽쇠하면 왼쪽 방향으로 비트 이동해라. 오른쪽으로 됐으면 오른쪽으로 비트 이동해라.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대입 연산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 대입 연산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입 연산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수식을 더 결합을 해서 복합된 연산자라고 이제 되는 게 있습니다. 대입하기 전에 더하기를 하고 대입하기 전에 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연산자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을 하는 두 가지 어떤 계산을 한 다음에 대입한다는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다 해서 복합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 종류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뭐 플러스 넣은 데 있는데 우측의 비연산자의 값을 변수의 값과 더한 후에 다시 변수에 저장한다 라고 했는데 변수는 변수 더하기 자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실습하시면서 같이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글로 적어두면 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사망연산자 자 단한연산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항연산자가 있고 항이 피연산자가 3개인 사만연산자 요거는 if 조건문하고 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을 보면은 조건식이 나오고요. 자 피연산자 여기 보면 1, 2, 3 그러면 항이 3개가 있죠. 여기서 연산자는 물음표하고 요 세미콜론 이게 한 쌍입니다. 근데 이 피연산자라는 게 여기서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망연산자가 된 거고요. 수행하는 방식, 실행하는 방식은 물음표 앞에 요 괄호 안에 이제 우리가 조건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조건식이 true다 하면 물음표 뒤에 있는 두 번째 피연산자 값 또는 연산식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값이면 값을 선택을 해주고요. 연산식이면 요 연산식을 실행을 해서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얻어줍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조건식 크다 작다 혹은 뭐 다른 조건식이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펄스가 나오면 요 세미콜론 뒤에 있는 이 값이나 연산식이 실행이 된다. 그래서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한번 내용을 봤었습니다. if else 문이라고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인티저 타입의 스코어 변수 95라는 초기값을 넣고요. 점수 캐릭터 그레이드 해서 이거는 아직 초기화 안 됐습니다. 그죠? 글자 한자를 저장할 수 있는 그레이드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두고요. 자 if else 문 자 if 다음에 조건이 오죠. 이 조건이 참이면 if 블락을 실행하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 else 블락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코어가 90보다 크다 참이냐 거짓이냐 볼게요. 스코어에는 95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자리에 자 95 꺼냈으면 95죠. 95는 90보다 크다 맞네요. 그죠? 95는 90보다 크다. true입니다. true이기 때문에 자 이 if 조건식 다음에 오는 바로 다음에 오는 이 if 블락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grade라는 변수 지금 초기화 안 돼 있잖아요. 그죠? if else에서 여기 지금 초기화를 시켜주네. grade라는 변수에 a라는 이 등급을 글자를 넣어준다는 거죠. 만약에 스코어 값이 90보다 큰 값이 아니면 B가 들어간다. 이제 그런 조건문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사만연산자로 표기하는 방법을요. 이렇게 if else가 아니라 사만연산자로 표기하실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int, 인티저 스코어 95까지는 똑같죠. 자, 스코어라는 변수를 선언할 때 인티저 타입의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이제 인티저 타입 해놓고요. 캐릭터 그레이드, 자, 캐릭터 타입의 그레이드 변수에 자, 초기 값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사막 연산자네요. 자, 그러면 그레이드는 자, 여기 지금 뒤에 보면 대입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제일 느리다. 제일 마지막에 대입 연산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그 사막 연산자의 처음에 봐야 되는 게 조건이죠. 자, 스코어가 90보다 크냐라고 했습니다. 스코어는 95죠. 그러면 95가 9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참이 됩니다. 그러면 참일 때는 어디로 갑니까? true일 때는 물음표 바로 뒤에 있는 그래서 콜론이 있는데요. 콜론 앞에는 참일 때 값 실행하는 값이고 콜론 뒤에 있는 거짓일 때 실행 값. 이렇게 true일 때, false일 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a라는 값이 선택이 돼서 선택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대입 연산자 있죠. a라는 값이 grade라는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요 캐릭터 타입의 grade라는 변수 값을 출력하면요 a라고 찍힌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스코어 값을 95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70 줬다. 그러면 70은 90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70은 90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false가 되면 여기 따라가 보시면 콜론 뒤에 있는 요 값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B가 선택이 돼서 B가 이 그레이드에 대입이 됩니다. 그럼 출력해 보면 이 그레이드 값인 B가 출력이 됩니다. 자, 요 사막 연산자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보셨고요. 실제 이제 실습을 통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